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 이거부터. 국내에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지에는 옥스테트라사이클 항생제를 수간에 투입하여 치료에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페니실린 등 항생제는 저항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저항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헷갈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정확히 복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간 주사로도 된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체만으로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분근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틀리잖아요. 저 착세 분근묘를 통해서 전염. 예, 근분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약간 201페이지 5절쯤 근근묘 접목을 위한 어디요? 200 몇 죠? 201페이지 위에서 분근묘네, 분근묘. 근근묘 분근묘, 건분묘. 뿔이랑은 그러니까 이제 뿔이 이 지문 이거 복원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 그죠? 우리는 그냥 분균묘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제 나무 주사로 치료가 된다,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아까 얘기한 뭐 즈백, 종자, 토양은 전염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분근묘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 참나무 시드름병. 이게 1번 변제, 심제 모두 변색시킨다? 맞아요? 2번 매개충은 나페렐리아 속이다? 이게 뭐 이상하네, 그죠? 매개충은 뭐 이제 광능긴 나무좀이고, 이제 학명이 나페렐라 저기죠. 이제 그리고 심제, 변제만 시키는 거죠, 그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참나무 시드름병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있죠? 참나무 시드름병은 줄기 172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변색시키는 건 아까 했어요, 그죠? 변색시키는 건 아까 했으니까 변색을 하는데 과연 심제랑 변제랑 시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그림이 있네요, 그죠?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거 뭐 2m까지 분포하지만 그 이상에서도 발견된다. 병원균은 변제해서 생장하여 목재를 변색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변제해서 생장해서 목재를 변색시킨다. 물관부에서 생장하면서 물관부의 주요 기능인 물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시드름병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 수목이 고사하게 된다. 감염되어 고사한 신갈나무는 갈색으로 변한 잎이 죽은 나무에 매달린 채로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것도 안에도 이거 변색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참나무 시드름병에는 고산목의 벌초횡단며 변제 부위가 그죠? 심지에는 심지는 이제 충분히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변제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제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두 시킨다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야 뭐 그죠? 변제시킨다. 이것도 한번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한번. 근데 지문이 정확히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뭐 이런 거 헷갈리고요. 흰가루병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1번 흡기를 삽입하여 양분을 탈취한다. 맞아요? 모든 곰팡이들은 맞고, 그죠? 흰가루병은 수목을 고사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가루병은 직접적인 원인 안 돼요. 그름병 같은 경우도 저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흰가루병 하다가 말했죠. 어디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가루병은 수목에서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발생하면 생육이 위축되고 외관을 나쁘게 한다. 배롱나무,
밤나무, 장미, 관상용, 사과나무 등에서는 관리가 부스럼에 심하게 발생하여 새 가지가 말라 죽는 가지마름으로 진전되므로 수용이 나빠지고 피해도 크다. 특히 묘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크므로 반드시 방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흰가루병은 잔황균, 암은, 각균강, 흰가루 병균 목에 속하는데 모두 식물병원균이며 절대기생체이다. 수목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에리시페, 필렉티니아, 포도스페렐라, 사와데, 크리스토테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5가지 꼭 외우시라고 그랬고 고사시키는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됐고 그죠? 특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6쪽 사철나무 흰가루병 에리시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감주 흰가루병은 사와대, 나머지 다 에리시페고 장미 흰가루병하고 조팝나무 흰가루병 뺀 나머지는 다 에리시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리시페 꼭 균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발생하는 원인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통풍도 잘 안 되고 막 그랬을 때 그죠? 습기가 많이 있고 통풍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이제 일조가 부족하고 질소가다 이럴 때 많이 발생한다. 치명적인 건 아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름병하고 그름병 158종 보겠습니다. 그름병 온 김에 그림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병 주로 잎 앞면에 그름을 발라놓은 듯이 지저분한 모습을 한다. 병원균은 기주식물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면에서 진딧물, 깍지벌레, 가로이 등 흡축성 곤충의 분비물을 영양으로 번성하는 부생성 외부 착생균이다. 한편 곤충의 분비물과 관계없이 흡기를 형성하여 그죠? 흡기를 형성해 기주조직으로 직접 양분을 획득하는 기생성 외부 착생균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있긴 있는데 드물다. 그래서 그름병은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관상가치를 떨어뜨린다. 실질적으로 모든 나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 여부 또는 피해 정도는 그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과 밀접한 관계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 이후 많이 발병하고 사철나무, 집동나무, 수수꽃다리, 무궁화꽃, 피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버드나무, 느티나무, 동백, 대나무 등에 흔히 발병하며 병원균은 기주 특이성이 없고 발병 상황에 따라 균중도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균사와 포자가루를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멜리오라체 및 카프노디아체와 속에 속한다. 그름병은 대부분 포자가 바람에 날려 전파되지만 진딧물, 깍지, 가로이를 비롯한 이들의 분비물이 모여있는 개미, 파리, 벌 등이 몸에 묻어서 전파하기도 한다. 그름병은 균사 또는 잔황각의 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전염이 된다. 따라서 하충제를 뿌리거나 수관주사를 하며 진딧물, 깍지벌레, 가루이를 방지한다. 정원수의 경우 발생 초기에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닦아내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통풍과 채광이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는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아서 2번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파이토프토라는 이제 그죠? 우리 했죠 지금 뿌리썩은병. 파이토프토 안에 있다 참.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은병 하겠습니다. 파이토프토라 역병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뿌리썩은병 안에서 이제 강론 쪽으로 해서 여기 문제 나왔던 것부터 하고 아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 나는 것 중에 아까 뭐 아밀리아 조금 했었고 파이토프토라는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5쪽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은병. 아까 병원균 우전병에는 모잘럭, 파이토프토라, 리지나 요까지가 이제 그 병원균 우전병이라고 그랬는데 파이토프토라는 아주 병원균이 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토프토라 썩은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프토라 뿌리썩은병은 병원균 우전병이다. 조직 특이적이다. 그 다음에 독소, 효소나 독소 같은 거를 발병해갖고 연화성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연화성 그 균이다. 그래서 뿌리에서 줄기, 과실 등 모든 부위에 침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까 묘목의 모잘록병도 일으키지만 뿌리썩은병을 일으킨다. 피티움하고 파이토프토라는 모두 피티움과는 달리 파이토프토라는 모두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병반은 잔뿌리가 죽고 큰 뿌리에 갈색, 흑색 병반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큰 뿌리의 병반은 더욱 확대되어 지주근까지 진전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반이 잔뿌리에만 국한되고 큰 뿌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상부에 나타난 증상은 다른 뿌리병과 마찬가지로 쇠락 증상을 나타낸다. 침엽수의 경우에는 당년에 형성된 잎은 전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녹색이 옅어지고 이듬해에는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가지끝 잎은 작고 잎이 꼬부라져 타래처럼 보인다. 화렵수에서는 초기에 잎이 작아지고 퇴색되면 조기낙엽 또는 조기낙엽이 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증상은 심해져서 잎이 누렇게 변하고 뒤틀리고 여름에는 잎이 마르고 이렇게 되고 가지에 생장이 둔화되고 1, 2년 이내 죽는다. 병원균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파이토프토라 썩은병, 파이토프토라 카크토리움, 키나모미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분포한다. 밤나무의 적송, 밤나무의 피해가 많고 뭐 전 세계에 있는데 습하고 이것도 파이토프토라 난균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심하다. 딱딱한 지방이 토양에서도 심하대요. 황폐되거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나무 가수원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파이토프토라도 난균강이 때문에 무성생식을 하거나 장난기, 장정기가 합쳐져서 유성생식 구조를 만들어서 난포자를 형성하고 유성생식으로 증식한다. 병원균은 감염뿌리 조직이나 식물 잔해의 난포자, 그죠? 난포자를 유성생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감염을 시키고 휴면포자, 휴벽포자 또는 준사 상태로 활동하며 이듬해 봄에 포자가 발아에 작은 뿌리를 직접 침입하거나 상처를 통해 이제 침입한다. 휴면포자는 이제 추워지면 이제 포자 활동 못하는 게 휴면포자고 후벽포자라는 게 있어요. 후벽포자는 이게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고 나면 이제 세포벽이 단단해지는 걸 후벽포자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월동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난포자나 휴면포자나 후벽포자라 이런 상태로 이제 월동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파이토포라도 난균강이기 때문에 무성생식으로 유주포자를 다량 생성해갖고 기주 수목의 뿌리로 다른 인접하는 거에 침입을 합니다. 감염된 작은 뿌리는 짧은 기간 내에 죽는다. 수목이 자라는 동안에는 운동성 있는 포자가 형성되고 겨울철이나 건조한 시기에는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 휴면 포자가 형성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제법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유주포자가 직접 침입하죠. 그죠? 병원균은 준사 상태로 하며 유주포자로는 기적불을 이동하여 조심해서 다국벌을 죽는다. 습한 토양에서는 그죠? 직접 보정하고 난포자, 난포자나 휴면포자라든가 후벽포자가 되는 거고, 습한 토양에서는 유주포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성세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유주포자가 직접 뿌리를 통과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죠? 유주포자도 되잖아요.
습한 토양에서는 운동성 있는 유주 포자가 대량으로 형성되어 인접한 기주 수목 뿌리로 이동하여 침입함으로 발병이 심해지고 감염된 작은 뿌리는 짧은 내에 죽는다. 수목이 자라는 동안에는 운동성 있는 포자가 형성되고 겨울철이나 건조한 시기에는 휴면 포자로 형성된다. 유주 포자로도 침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데 뭐 요거 하나만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네. 맞는 거죠. 유주 포자로도 되고 뭐 휴면 포자, 후벽 포자 뭐 이런 걸로도 다 침입이 돼요. 그다음에 세균 아까 했죠. 세균 다음 설명드린 것은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맞죠. 공, 나선, 막대, 곤봉 모양이다. 그다음에 세균은 기공, 수공, 밀선으로 침입한다 맞죠. 봉입체를 형성한다 맞죠. 그다음에 편모를 이용해 1m 이상 이동 가능 능력이 있다. 아니죠. 그래서 아까 뭐 수센치 정도라고 그랬어요. 많이는 뭐 이동을 못 한다 그러고 봉입체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봉입체에 대한 걸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봉입체는 그 바이러스에서 나타나요. 주로 바이러스.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 했나요 우리가? 바이러스 할 체험이죠. 예, 바이러스 안 했으니까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를 하면서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225쪽. 이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게 하면서 다 훑고 가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 훑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225쪽에 있어요. 223쪽서부터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매우 작아서 전제형육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223쪽에 그런 거고, 바이러스는 아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알아두셔야 되고, 224쪽에 넘어갑니다.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자이크병, 그죠? 그래서 그 2-151 그림 보면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걸린 거 이렇게 보면은 예, 얼룩달룩하게 돼 있죠. 담배 잎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TMV는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됐어요. 바이러스는 원래 바이러스는 맨 밑에 줄 보실까요? 바이러스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곰팡이, 세균 등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군에서 발견되며 세균, 곰팡이 이런 것보다 작으니까 그 안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농작물 피해는 많아요. 그 바이러스 그죠? 모자이크 그런 거 많이 일으키는데 조경수 뭐 도심 수목에서는 뭐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주로 222쪽에 보면 이제 크레오 캡시드, 그래서 핵 단백질 구조 있죠. 226쪽하고 227쪽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1번 실 모양, 2번 고든 막대 모양, 3번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신기한 게 뭐 보석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구슬도 있고, 뭐 다면체 있고, 쌍둥이 있고, 뭐 공 모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27쪽 같은 경우 한번 보시요. 거기 보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핵상 ssRNA 뭐 이게 있고,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도 한번 보셔요.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공 모양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의 단백질 소단위 구조가 모여서 이게 캡시미어 이렇게 바깥에 막 무슨 뭐 솔방울처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캡시미어거든요. 캡시미어 이렇게 돼 있다. 그걸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고 돼 있고, 그 종류는 외가닥이나 겹가닥 RNA 또는 DNA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핵산은 뭐예요? 외가닥 RNA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게 알려주면 되고, 227조
식물 바이러스병의 병징 알아둬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 봉입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고 전반적인 거 알기 위해서요. 바이러스도 전신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염식물의 외부에 유관적으로 관찰되는 병징을 외부 병징이라고 하는데 감염식물의 조직이나 세포의 변성, 괴사, 식물체 내 봉입체 등 광학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내생적으로 나타나는 병징을 내부 병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몸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를 전신 감염이라고 병신 병징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28쪽 외부 병징 중요해요. 거기 외부 병징 보면은 모자이크, 인맥이 투명된다거나 번개문이라든가 태록 둥근문이라든가 꽃에 나타나요. 꽃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동백나무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줄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잎에 모자이크, 투명, 번개, 태록 중요하고요. 줄기에는 이렇게 바이러스 걸렸을 때 요철 모양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외부에는 이렇게 그 바이러스 이제 모자이크 뭐 이런 게 원룸무늬 이런 게 나타나는데 내부에는 어떻게 해요? 세포들이 이상 구조를 가진 그 봉입체가 나타나요. 바이러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면 봉입체, 모자이크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상 봉입체, 과립상 결정체, 이상 미세 구조 이렇게 구조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세포 내에 그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되는 다각체 또는 비닐 모양의 결정을 결정상 봉입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이제 모여갖고 어떤 모양을 띤 그런 게 이제 덩어리 같은 게 이제 바이러스 덩어리가 이렇게 막 과립상 이거는 이제 뭐죠? 이것도 덩어리긴 하는데 X체 부정역 봉입체를 X체라고 하죠. 식물 보호할 때 우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X체 바디 해갖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런 그 세포들이 변형이 돼서 X체 바디라는 모양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30쪽 맨 위에 보면 뭐 주백, 전목 이런 거로도 옮기지만은 곤충, 응애, 선충, 곰팡이, 새삼 이런 그 다음에 종작, 꽃가루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따라 옮긴다. 그래서 230도 주백 점액도 되고 전목에도 되고 매개 생물에 대한 것도 전염이 되고 종작, 꽃가루까지도 다 옮긴다. 바이러스에 대한 거 얘기한 거예요. 꽃가루 화분 전염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바이러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232쪽 외부 진단이 있어요. 외부로 모자이크 뭐 이런 거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바이러스는 엘리사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효소 결합 항체법 232쪽 맨 밑에 줄 보면 엘리사 바이러스 이제 그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 DN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염색법의 하나거든요. 233쪽에 보면 중간에 바이러스의 전자현 보면은 DN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절편을 면도칼로 절단해서 즙액에 2~3%, 1~2%의 인산 텅스텐 용액으로 염색하면 바이러스 입자가 나타난대요. 내부 병징으로는 아까 봉입체 이제 그 세포들이 이렇게 변해서 덩어리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걸 봉입체, 과립사 봉입체가 나타난다.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검정 식물을 갖고 이용해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수목 바이러스 중에는 직접 나무에서 나무로는 주백 전염이 잘 되지 않아도 초분 검정 식물에는 주백 접종이 잘 되는 종류가 많다. 그래서 나뭇잎에서 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되는 할 때 주백을 이제 어디다 넣어봐요? 명아주, 동북콩, 오이, 호박, 천일용, 니코티니아, 글루티노사 이게 뭐냐는데 담배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거기다가 나무에 바이러스 그 주백을 넣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저기가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요. 이걸 검정식물 의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234쪽에 보면 뭐 전신병증, 모자이크, 인맥 투여, 궤저 반점, 태록 변점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니코티니아, 글루티노사와 명아주 같은데 하면은 궤저 반점이 나타나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균이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물을 검정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법은 아까 효소 결합 항체법, 엘리사법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거예요. 시험 진단 키트, 그거를 그 주백에다 넣어보면 이제 검출이 되나 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정도로 하고, 강론을 들어가 볼까요? 238쪽. 238쪽 보면 포플러 모자이크병 있어요. 그죠? 포플러 잎사귀, 이거 미루나무 모양이죠. 그죠? 이게 포플러 모자이크 병인데 거기 노란 점들이 막 238쪽 쭉 있죠. 이런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9쪽에 장미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림 잘 보세요. 장미 모자이크.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황백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0쪽 번나무 번개 무늬병이 있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이게 또 번개 무늬인데 이제 이것도 바이러스에서 의해서 옮겨지는 병이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번나무 번개는 이거는 뭐 이게 진단할 때 지표 식물도 쓸 수가 있다고 그러네. 니코티나 메갈로시폰이라는 거, 동북콩 이런 거로 이제 하고 엘리사 진단 시약으로도 이런 거를 가려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기로 이렇게 끝내고 아까 이제 저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4번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6번에 4번. 그죠? 봉입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세균에 대한 거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세균에도 봉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세균에 아까 우리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있잖아요. 37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곰팡이냐 세균이나 구분할 때 그 깨끗한 물에 넣었을 때 그 세균들이 흘러나오는 거 있거든요. 유관돼서 유출되는 거. 그런 거는 있는데 균들이 그냥 막 뭉쳐 있는 건 있는데 이 세균에 대한 거는 우리 아까 세균 공부했잖아요. 세균에 대한 거는 봉입체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저기 한 것 같은데 복원 6번은 그렇죠?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두 개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네. 그 세균에 대한 거는 그런데 없잖아. 복원에 우리가 바이러스는 봉입체를 하는 걸 맞는데 그렇죠. 세균이 지금 없어. 근데 편물을 이용해서 이 뭐 1m 이상 그것도 그럼 답이 2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지? 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어떤 복원하면서 찾아볼 때 세균의 봉입체가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세균은 우리 했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 여기 책 말고라도 다른데 그런 봉입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책 중에는 봉입체라는 얘기가 안 나와. 바이러스만. 답이 5번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한번 세균도 봉입체가 있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건 찾아볼게요. 5번은 확실히 틀리는 거죠. 근데 세균도 봉입체가 없는데 이게 바이러스만 있는 건데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번 또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파이토플라스마는 체간부에서 발견된다. 틀리는 거 고르는 거 맞는 거. 이거 체간부에서 아까 파이토플라스마 얘기했고 이건 맞는 거고 여기서 체간부 발견된다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PFE가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V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화나무 녹병 어디에 나요? 줄기에 맞죠. 그 다음에 잣나무 털녹병 어디에 나타나요? 응?
줄기죠, 그죠? 참나무 통독병도 잎도 나타나고 줄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2번 밤나무 잉크병. 예? 이것도 줄기죠. 줄기지. 참나무 급사병. 이것도 줄기인데, 그죠? 그래서 그 줄기 부위 그거 한번 보자고요. 아까 줄기 안 했죠. 줄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115쪽이 이제 줄기 발생하는 병이에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줄기 발생하는 거 아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 나왔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밤나무 잉크병 있어요. 잉크병도 파이토프토라로 시작돼요. 중요하니까 알아두셨죠. 아까 줄기 안 했죠. 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제 줄기부터 보겠습니다. 줄기에 발생하는 거는 넥트리아 뭐 이게 많이 발생하죠. 넥트리아, 개양병 이런 게 이제 다 줄기에 발생하는 건데 밤나무 줄기 마른병, 그다음에 밤나무 잉크병도 줄기에 나타내요. 그다음에 밤나무 가지 마른병 있어요. 그죠? 119쪽에 보면 밤나무 가지 마른병도 줄기에서 나타난다. 119. 그다음에 119쪽 밑에 보면 포플러 줄기 마른병, 그죠? 그다음에 오동나무 줄기 마른병, 120쪽에 오동나무 줄기 마른병. 그다음에 호두나무 검은 돌기 마른병, 뭐 넥트리아병은 또 개양병 이런 게 이게 이제 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지개양병도 줄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소나무 수지개양병, 푸사리움 123쪽, 그죠? 그것도 줄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128쪽 피목가지 마른병, 가지 마른병이 줄기에 나타난 거죠. 가지와 줄기에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나무 가지 끝 마른병, 그것도 가지 끝 마른병도 줄기에서 나는 거고. 낙엽송 가지 끝 마른병, 그 다음에 편백화백 가지 마른병. 세리디움에서 세리디움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약병, 그것도. 그 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 요까지가 줄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은 뭐 전문이 뭐 이런 게 나옵니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거. 흰가루병 이런 것만 다 저기고, 입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줄기에는 115쪽에서 134쪽이 줄기예요. 이 병들이 다. 그 다음에 134에서 잎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뭐 다 산적병 이런 거 다 세포리아 뭐 이런 거, 이게 다 흰가루병 이런 거 다 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녹병 이런 거. 아까 녹병도 그렇고, 그죠? 녹병도 인녹병이 많고, 여기 복원한 게요.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하나는 틀린 거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일본은 다 맞는 거고 나머지 거는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리는 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시가 아, 이제 두 가지씩 종류를 줘가지고 두 가지 가지가 있어서. 다 맞아야지만 맞는 답이고, 네. 나머지 이거 복원을 안 한 거는 하나는 잘못된 거를 한 건데 그걸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째 밤나무 잉크병은 맞는데 줄기는 맞는데, 두 번째 거는 뭐 탄저병이라든지 입병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틀리게끔 그런 식으로 다 예시를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1번이 예. 회화나무 줄기 녹병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란 얘기죠. 뭐 참나무 잉크병도 줄기고 그죠? 참나무 급사병도 줄기고. 예. 그 나머지는 또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9번 같은 병원체는 이거는 같은 병원체는 향나무 녹병하고 모가나무 붉은별 문이병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향나무 녹병이나 저기 그 뭐죠? 사과나무 뭐 이런 거 배나무 붉은병 물리병은 같은 녹병이에요. 그죠? 이종 기주 그것 때문에 그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녹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녹병은 이종 기제로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향나무 녹병 한번 볼까요? 향나무 녹병을 보시면 이게 166쪽, 168, 167쪽 뭐 이 정도 나와요. 이게 향나무 녹병. 166쪽의 녹병을 얘기하겠어요. 166쪽 밑에서부터 향나무 녹병이 있어요. 병원균은 향나무, 노간주 나무의 잎, 가지, 줄기의 치매를 치매하는데 배나무, 사과나무 등 과수에서 붉은병, 문이병을 일으킨다. 같은 병인데, 그죠? 같은 녹병인데 이종 기주를 해서 향나무에도 침입하고 배나무, 뭐 사과나무 이런 데도 침입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명작꽃, 산당화, 뭐 산사, 야광, 모가 이게 뭐예요? 다 네.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같은 거죠, 같은 균. 균 이름이 뭐예요? 짐나스푸르기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짐나스푸르기움 이렇게. 같은 병이죠. 그러니까 단지 녹병을 이해하고 있나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녹병인데 이렇게 이중 기죄하니까 김나스푸름이 향나무에도 피해를 주고 저기도 장미과 그런 나무에도 준다. 그 다음에 10번 아구류 박테리움은 그램 양성이다. 틀렸죠 이게 그죠? 아까 음성이라고 계속했어요. 양성은 제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양성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아구류 박테리움은 혹을 하는 세균이죠. 10번. 그래서 10번 문제고 그 다음에 11번 수목병원균과 그 병원균 진단을 위한 현미경으로 연결한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곰팡이 광학 현미경으로 돼요? 맞아요. 세균 해부압력으로 돼요? 안 되죠, 그죠? 선충 광학 현미경으로 되겠죠, 그죠?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것도 전자현미경 정도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인가요, 그러면? 기억은 A. 곰팡이는 광학현미경으로 될 수 있다고 그러네, 그죠?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그 다음에 B가 뭐야? 기억. 곰팡이는 광학현미경, 해부현미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선충은 뭐예요? 주사현미경하고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된다 이거죠.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게 곰팡이는 광학현미경으로 봐서 된다 이런 게 있죠. 이거 읽다 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 교재에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배열로 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아니죠. 못 보는 게 있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작은 거, 세균보다 작은 거 이런 그러니까 거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같은 거는 고배율로 보고 예를 들어 세균 같은 것도 고배율로 보면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광학 현미경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닐 것 같은데. 233쪽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 아까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이러스 같은 건 작아요, 그죠? 세균보다 작고. 234쪽에 전자현미경에 의한 진단, 이게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거예요. 나후에 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났을 때 전자현미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조직 지배에 뭐 바이러스 입제가 확인되는 것, 뭐 여부를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광학현미경 정도는 네. 보고 곰팡이 같은 거는 광학현미경으로 진짜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보다 작은 건 뭐예요? 자유. 못 보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뭐 해부현미경, 해부현미경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 종류로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는 전자현미경인 거죠. 전자현미경은 되게 이제 세밀한 거예요, 그죠? 아까 세균은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파이토플라스마도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이제 그 파이토플라스마 같은 경우는 형광현미경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광현미경.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고, 세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네,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세균. 넘어가고요. 벚나무 빗자루병 나왔어요. 1회 때도 나왔고 2회 때도 나왔어요. 벚나무 빗자루병 무슨 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잔황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음 빗자루병들은 막 파이토플라스마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특이하게 벚나무 빗자루병은 이제 그 잔황균에 의한 반잔황균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요. 빗자루자는 테프리나 위즈네리에 갖고죠. 반잔황균이라고 하죠. 노출된 반잔황균. 그래서 노출됐다는 게 뭐예요? 예, 포자가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 포자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벚나무 빗자루병 하고 갈까요? 중요하니까 흉내 계속 나오니까. 벚나무 빗자루병은 네? 133쪽.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 벚나무 빗자루병은 벚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다. 전국적으로 발생돼서 피해가 크다. 테프리나 위즈네리 학명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잔황균문에 속하며 진균이고 잔황포자와 분생포자를 형성한다. 8개의 잔황포자가 형성되고 출하포자로 가득 차게 된다. 잔가지에 많이 뭉쳐서 나와 빗자루 모양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처럼 되고 빽빽히 자라서 끄고 그 다음에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빗자루 모양의 가지에 붙어있는 잎의 뒷면에는 회백색의 가루 나출잔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출잔황. 이게 반잔황균이라는 얘기예요. 가장자리가 흑색으로 말라 변하면서 잎 뒷면이라고 그랬어요. 1회 때는 앞면이라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병원균은 그 균사는 감염된 가지와 눈의 조직 내에 월동하고 포자는 표면에 붙어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상세한 전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태우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잘라내고서 지오판 도포제를 발라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낮출 잔항. 보자,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13 아밀리아 뿌리 썩은 병의 병징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죠? 부채꼴 군사 다발 백구 쪽에 있네요. 아까 그림 보라고 그랬어요. 아밀리아 뿌리 군사꼴 균사 다발. 그다음에 부채꼴 균사 판, 뽕나무 버섯, 뭐 송진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빗자루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반잔항 균강 그 잔항 잔항각이 맞는 거예요. 잔항 반잔항 균강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뭘 틀린 거를 고르라는 문제였는지. 근데 이게 93쪽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항과를 형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반이 낮출됐다. 그래서 테프리나 위즈네리고 여기에 속하거든요. 반잔항 균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잔항각 같은 걸 만들지 않아요. 이거는 그죠? 바깥에 아까 낮출 잔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3번은 12번 틀리는 걸 고르는 문제였나 봐요. 그 다음에 13번 다시 아밀라레 뿌리 썩은 병 다 아시겠죠? 니지나 뿌리 썩은 병 다 많이 아시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니지나 뿌리 썩은 병. 그죠? 그래서 니지나 뿌리 썩은 병은 106쪽에 있어요. 니지나 뿌리 썩은 병. 어디 침엽수에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106쪽 침엽수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공원이나 휴양지에 많이 산불, 대형 산불 난 데서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땅가 부분에 흑갈색으로 불쾌하고 뿌리가 갈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파상땅 해파리, 파상땅 해파리 버섯이 나타난다. 잔항균문이에요. 이거 니지나는 담자균 아니고 잔항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니지나 운둘라타 이렇게 표시를 해요. 학명 알아두셔야 되고요. 리지나 운둘라타. 소나 뿌리 근처에 35에서 45도 온도가 높은 데서 하고 피층이나 어디 체간부를 침입한다. 불이 난 지역에서 잘 이제 발생하고, 이거는 병원 우전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닷가 같은데 모래가 많고 그런 데서 한 산성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 같은 거로 많이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침엽수, 화렵수 모두 걸리는 병. 아밀리아 뿌리 썩은 병 맞죠? 이게 초본도 걸리고 목본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15번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16번 녹병과 중간기주로 연결된 거. 근데 답이 5번에 후방나무 녹병이었나? 후방나무 녹병? 이게 기주 교대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녹병 한번 볼까요? 녹병 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안 했는데. 네? 야나무 녹병이 동물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후방나무라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쪽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나요? 사진 보호학책에 나와요. 네, 산림보호학책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회화나무 녹병 같은 경우는 동종이죠. 같은데 이종 다른 데는 다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나무 자체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되는데 중간기주 옳은 것은 뭐 이렇게 기중나무가 없다. 답은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종 이제 이종 기대하는 거 다 애우시라고 그랬어요. 특히 뭐냐면은 164쪽 이게 그 21번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 입병의 녹병의 입병은 다 코레오스포리움이라고 시작이 돼요. 입병이 된 거. 164쪽 보시는 거. 164쪽. 코레오스포리움 뭐야? 입병. 그러면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곰솔 이런 거. 이거 다 입병들은 뭐야? 코레오스포리움으로 시작되죠.
입병입니다. 아까 얘기한 털록병 같은 건 뭐예요? 159쪽에 보면 틀리죠. 크리나티움, 크로나르티움, 리비콜라 이렇게 나오죠. 크로나티움, 퀴오쿰 뭐 이렇게 소나무, 혹병, 줄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크로나티움으로 시작되고 입병은 크레오스프리움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게 크리오나티움은 잣나무 털녹병하고 소나무 혹병 같은 게 줄기 녹병 이런 게 세 가지가 크로나티움이 되는 거예요. 159쪽 표 보고 있어요. 150쪽 표 크로나티움으로 시작되는 게 잣나무 털녹병, 소나무 혹병, 소나무 줄기 녹병이고 잎녹병은 아까 얘기한 164쪽 크레오스포르임으로 시작된다 이거죠. 틀려요. 잎하고 줄기 뭐 이런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21번은 해결됐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영양배지와 한천배지에 배양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아까 영양배지, 한천배지 그 비교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쪽, 36쪽에 나왔어요. 그죠? 영양배지부터 볼게요. 영양배지는 아까 습식 처리로 해서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어디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양배지로 간다고 그랬어요. 36쪽. 네. 아까 다 읽어드렸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병원균에 따라서는 습식처리법으로 병원균의 분사와 구조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동정이나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병든 식물체의 일부를 치아 염소산 나트륨으로 표면 소독을 하는 물한천 배지나 영양배지 등에 치상하고 병든 부위부터 병원균이 생장하면서 만든 포자와 배양기에 만들어진 균총을 관찰하여 균을 동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습식 처리로 안 될 때는 뭐예요? 영양배지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영양배지. 그 다음에 소나무류 수지궤양의 기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수지궤양병은 뭐예요? 푸사리움 가지마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주가 아닌 거는 이제 소나무가 답인 것 같아요. 그죠? 리기다, 아까 뭐 테다 소나무 뭐 이런 거 막 불러줬었죠. 수지궤양병. 푸사리움 그 병 아까 했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푸사리움 아까 했는데 수지궤양병 123 밑에 수지궤양병은 소나무 생장기 동안 여러 감염되는 다양한 것다. 줄기, 가지, 세 가지 구가 이런 데서도 이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구가 그 솔방울에도 나타나요. 이게 송진 막 흘러내리는 거 니기다 같은 데서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웃음에 보시면 수지경증이 있다. 그래서 니기다에 많이 걸린다. 여기 보시면 124쪽부터 뭐 몬테레이 소나무, 버지니아 소나무, 왕솔, 스트로잔나무 개양이나 또 테다 소나무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리기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126쪽에 가면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앞쪽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표 위에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식재한 리기다 소나무에서 처음 발견되고 곰솔, 해송, 테다 소나무, 리기테 소나무 에서 많이 된다. 그래서 리기테 소나무에서 많이 발병이 된다. 곰솔 같은 것도 많이 발병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 소나무는 저항성이에요. 이거 푸사리움이 거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끝 마름병 방제 방법.
가지끈 마른병 129쪽에 있어요. 가지끈 마른병. 아까 낚싯바늘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끈 마른병. 디플로디아 유튜브 들어보시면 계속 강조를 했어요. 디플로디아 송진이 가지끈 마른병 129쪽. 가뭄이나 토양 답합, 과도한 피음으로 약해진 거 이게 가지끈 마른병이에요. 디플로디아라고 그러는데 방제 방법은 방제법은 130쪽에 있어요. 묘포에서는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든 낙엽은 태우거나 묻는다. 파종묘에서는 눈이 날 때부터 성묘에서는 세 가지의 생장인 4월 상순, 6월 상순 사이에 적용 약제를 2주 간격으로 3세에 살포한다. 주로 수관하부에서 발생하므로 어린 나무 조림지에서는 풀베기를 실시하고 수관하부를 가지치기를 통하여 통풍을 좋게 한다. 조경수목에서는 토양 답합에 의해 수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수관하부에서 발생하므로 어린 가지 조림지에서 풀베기를 실시하고 수관 아래의 하부는 가지치기를 하여 통풍을 좋게 한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합하지 않게 수세가 답합되지 않게 보호시설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가지끈 마른병 방제 방법 세 가지 알아둬야 되고 아까 21번 크로나티움 얘기했죠. 그죠? 크로나티움은 크로나티움에 의한 병은 잣나무 털록병하고 소나무 혹병 이게 크로나티움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잎녹병 뭐예요? 크레오스포리움. 그 다음에 향나무 녹품은 짐나스프루기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꼭 학명. 그 다음에 22번 잎의 변형이 생기는 병길이 짝지어진 것은 해서 철쭉류 떡병 이게 뭐 느티나무 외줄면충 이게 이제 외줄면충 같은 경우는 저기죠. 혹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 혹하고 철쭉류 떡병하고 혹하고 입이 변형되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입이 변형되는 거 세 가지를 이렇게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들이 다 합산한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다 맞네요. 그죠? 1번이 철쭉류 잎이 떡병이잖아요. 떡병 돼서 잎에 떡병이 되니까 그런 거. 느티나무 외줄면충은 뭐예요? 이거는 혹을 만들잖아요. 외줄면충. 그죠? 잎의 분명이 아니잖아요. 잎이 변형이 되죠. 외줄면충. 팽나무 이도 그 팽나무의 그 혹을 잎 속에 그 뚫고 들어가서 충형을 만드니까 변형이 됐다고 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났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나. 근데 1번이 잎에 대한 어떤 변형이 된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것도 종합적인 거 문제를 물어본 거죠. 떡병은 변형이 안 되지 않나요? 그냥 떡병 잎이 한번 볼까요? 떡병? 자세히. 변형이 되죠. 다시 볼게요.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추가 시험이 또 쉬웠다고는 하지만 해 읽어야지 잎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154쪽에 있어요. 떡병. 4월 말부터 뭐 이게 이제 저기죠. 아까 담자균이라고 그랬어요. 엑시오바시디움. 잎과 꽃눈이 국부적으로 비유되면서 흰색의 덩어리로 변한다. 잎과 꽃눈이 잎도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감염된 조직의 세포가 이상 증식 및 이상 비대를 된 결과 처음에는 광택이 있으나 곧바로 담자기와 담자포자가 밀생하여 흰 가루로 덮이는 듯하고 햇빛을 쬐누면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달해 핑크색으로 변한다. 이러한 흰 부분 아래로는 흑회색으로 변하는 크레도스포르임류의 곰팡이가 부생적으로 자란 때문이다. 크레도스프리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떡병에 구수적으로 생기는 곰팡이. 그래 이거 가끔가다 나요 시험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잎도 꽃도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떡병에 대한 게 이건 담자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기주가 아닌 것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리기다죠. 리기다 그죠? 리기다는 안 걸려요. 그 다음에 24번 병에 관한 관리법 아밀리아 뿌리썩은병 구루터기 제거 아까 아밀리아 뿌리썩 할 때 방제법 구루터기 제거하라고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잣나무 털럭병 송이풀 제거 맞죠? 그죠? 송이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까치밤나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3번 소나무 잎떨림병 풀 제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밤나무 줄기 마름병 박쥐나방 구제 밤나무 줄기 마름병 할 때 했나요? 그게 박쥐나방이라는 얘기 없었지 않았나요? 밤나무 줄기 마름병 한번 보자고요. 아까 밤나무 줄기 마름병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맞는다는 얘기? 밤나무 줄기 마름병 116쪽에 있습니다. 밤나무 줄기 마름병 쭉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자고요. 방제법에 보시면 박쥐나방 나온다. 박쥐나방 나와. 그럼 여기는 다 맞는 거네요. 1, 2, 3, 4. 한번 방제법 보도록 이거 117쪽 중간에 방제법 보겠습니다. 이제 밤나무 줄기 마름병 아까 전반적인 건 얘기하고 방제법은 얘기 안 했는데 배수가 불량한 장소와 수세가 약한 경우에 피해가 심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가지치기나 인위적인 상처를 가했을 때 또는 초기에 병반이 발생했을 때는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도표제를 발라준다. 시비는 적게 하며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지 말고 동해를 막기 위해 백색 페인트를 발라준다. 박쥐나방 등 천공성 해충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이 천공성이 있으면 줄기에 그 병균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천공성 해충 박쥐나방 구제를 해야 된다. 이것도 그 다음에 백색 페인트 다 발라준다. 도포제 발라준다.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이 뭐예요? 입형하고 은기 식재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DS 왜 RNA 그 한다고 그랬죠. 진균, 기생 바이러스, 그 저병원성 균주를 골고루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이거는 다 맞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나무 잎떨림병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소나무 잎떨림병. 시간이 어떻게 되죠? 50분이니까 잎떨림병 요거까지만 하면 다 할 수 있겠네요. 25번까지. 소나무 잎떨림병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네? 152? 네, 152 맨 밑에 줄 보면 지읒에 소나무류 잎떨림병, 엽진병이라고 그래요. 널리 발생하고 유럽, 북아메리카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종류 알아두세요. 소나무, 곰솔,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묘목과 조림지에 모두 발생한다. 특히 어린 나무에 15년생 이하에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생장이 크게 떨어진다. 학명 꼭 외우셔야 돼요. 노프데리미움 떨린다. 유튜브 들어보시면 떨린다 그래서 노프를 잡으면 떨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당년생 잎만 감염되는 병원성이다. 그래서 그게 보면 묵은 잎은 떨어뜨려 그죠? 병에 걸려서 1년 걸리니까 이제 그 묵은 잎은 다 병에 걸리고 또 새순에 또 해서 다음에 또 떨어뜨리고 그래갖고 앙상한 3분의 1 이상이 적갈색으로 변하며 다량 떨어진다. 그래서 새순만 앙성이 남은 거다. 그 다음에 잔황반이 형성된다. 6, 7월에. 그래 비를 맞으면 잔황포자가 비산해서 새잎을 침입한다. 노랑 전무늬가 나타내고 갈색띠 모양의 진전에서
봄에는 떨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떨림병.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방제법이 있어요. 묘포에서는 비배 관리를 이제 비료 물 같은 거 관리 잘해야 되고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병든 잎을 모아서 태우고 땅속에 묻니다. 임지에서는 수간 하부에 많이 발생하므로 풀깎기 중요하죠. 풀깎기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실시해 통풍을 좋게 한다. 그다음에 살균제를 살포한다. 그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 잔황포자가 비산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다 했죠. 바이러스 증상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바이러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부 병징 228조 외부 병징 보겠습니다. 1번 모자이크 1번 보면 이 내용 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목에 나타나는 외부 병징의 유형에는 엽록수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색깔의 변화, 모자이크, 연맥 투영, 꽃 얼룩무늬, 태록 둥근 무늬, 황화가 일어나고 생육 이상, 위축, 외하, 그죠? 그 다음에 조직의 변형, 잎의 기형화, 조직의 괴사, 개소 병반 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수목 모자이크 병은 모자이크는 인맥 투명, 꽃 얼룩무늬, 태록 둥근 무늬 이런 게 꽃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부 병징으로는 아까 봉입체, 전자현미,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로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상 구조 봉입체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학현미경으로 TMV에 감염된 담배의 세포 결정상 X 과립상 봉입체 X바디를 이제 발견했고 그 후에 전자현미경이 발견돼서 이상 미세 구조는 전자현미로 볼 수 있어요. X바디는 광학, 그 후에 이상 미세 구조 있잖아요. 더 이렇게 잘게 이렇게 된 봉입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상 미세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식물의 세포를 저기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 지우백. 그래서 1번 기형 맞죠? 그 기형되죠. 잎의 기형화 조직에 하면 괴사. 괴사 맞나요? 괴사도 위축 괴사. 그다음에 봉입체 형성 막 물관부 그 폐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죠? 세균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물관부 폐쇄는 안 되고 위축되죠. 엽록소 결핍 이거는 맞는 거죠. 엽록소 결핍 첫 번째로 나왔죠. 그다음에 인맥 투명, 위축, 기형, 괴사 다 맞는 거죠. 예. 혹시 나오실 때 책상만 원래대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뭐 녹음하신 분 있나요?